안녕하세요. 순환할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돈이란 무엇일까요? 그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려면 돈의 속성, 돈의 본질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기초를 다룹니다. 부자의 마지막 가르침. 수많은 부자들이 꼽은 최고의 부자학 수업으로 돈에 대해 이해한다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야기 형식을 빌려 부자가 되고 싶은 소년이 엄청난 부를 쌓은 부자를 만나고 돈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도록 제안받으면서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며 소년의 입장에서 부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돈의 흐름을 깨우치고 삶과 돈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 책에서 나온 부자의 가르침의 일부분을 요약 정리해 드릴 거고요. 이 책을 다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책의 소감, 서평을 써주실 분들에 한해 5분께 추첨을 통해 책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댓글로 하시는 게 아니라 고정 댓글 링크로 책성장 카페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자의 마지막 가르침, 과연 어떤 내용일지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 돈에는 가치가 없다. 우리는 돈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착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지폐를 모두 모아 어딘가 묻어두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돈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개개인의 시점에서 보면 돈은 참 소중하지만 사회 전체의 시점에서 보면 돈은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실제로 오염되거나 찢어진 지폐들이 매년 태워지는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왜 모두 이 종이에 불과한 돈을 원하게 된 걸까요? 책에 나오는 부자, 보스는 세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 세금을 쌀이 아니라 지폐로 걷기로 하면서 모두가 지폐를 원하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 가상화폐를 세금으로 걷었다면 모두가 가상화폐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니 돈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세금 때문에 모두가 돈을 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금이 도입되고 그 다음은 월급이 등장했습니다. 월급이 지급되는 일을 제공하면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돈이 순환하는 거죠. 즉 사람들에게 거둔 세금을 정부가 사용함으로써 사회에 돈이 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은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돈이라는 매개로 이해관계를 형성하며 서로를 위해 일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돈에 의해 서로 돕는 사회가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에겐 이 말이 터무니없이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돈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불한 돈 너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도넛을 만든다고 해보죠. 밀을 재배해서 밀가루가 되고 밀가루가 다시 도넛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마치 돈과 물건을 교환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은 돈이 차례차례 흘러가서 도넛 가게, 밀가루 공장, 밀 농가에서 일하는 3명에게 간 겁니다. 결국 돈이 아니라 이 3사람이 일을 해서 도넛이 완성되는 거죠. 돈을 지불한다는 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패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만약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일하는 사람이 없다면 세상은 멈춰버릴 겁니다. 여기서 돈의 힘은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선택하는 것만 가능하게 해주죠. 그 외에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른다면 국가는 돈을 무작정 찍어내어 인플레이션을 만들 테고 사람들은 빵 하나도 사 먹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먹는 빵은 돈이 아니라 자연의 은혜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생산력 덕분에 만들 수 있다는 걸 놓친다면 말이죠. 보스는 경제가 경세재민의 줄임말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손에 넣어 민생을 구한다. 본래 경제는 모두가 협력해서 일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를 만들고 있는 거라고 말이죠. 셋, 퇴치할 악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사람들 간 빈부격차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보스는 분명 소득이나 자산의 격차는 커지고 있을지 몰라도 생활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부자들만 볼 수 있었던 TV나 휴대전화가 대중화된 것처럼 삶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부자가 탄생합니다. 스마트폰 회사, 검색엔진 회사처럼 모든 사람의 생활을 똑같이 편리하게 만든 회사의 창업자들이 부자가 된 거죠. 즉, 부자가 되려면 사람들의 격차를 줄여주는 풍요로운 생활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돈으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제공되고 연구개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그게 쌓이고 쌓여 커다란 흐름이 되고 격차를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일을 한다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만이 돈 자체에 대한 탐욕에서 벗어나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타인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의 격차를 줄이고 풍요로운 생활을 제공한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은 이 책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 책은 소설 형식으로 몰입감 있게 읽히고요. 진짜 부자의 가르침을 곁에서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부자의 마지막 가르침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끝으로 이 책의 부자, 보스가 소년에게 남긴 편지 내용에서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담겨 있어서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유토군, 잘 지내지?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해. 미처 전하지 못한 말들은 편지로 남기기로 했어. 자네들에게 내가 숙제를 하나 남겼었지. 누굴 위해서 일하는가? 이 질문에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을 거야. 그들은 누굴 위해 돈을 버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일한다 라는 말을 돈을 벌다 라는 말로 자동 변환하고 있는 거지. 자산 운용을 권유하는 은행원이 돈이 일하게 합시다 라고 말할 때의 일하다도 돈을 벌다 라는 의미야. 일하는 여성이라는 표현을 할 때 전업주부는 포함하지 않지. 가족을 위해 집안일을 하거나 아이를 키우는 등 분명 일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야. 여기서 일하는 여성은 돈을 버는 여성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 이건 돈의 노예가 되었다는 증거라고 나는 생각해. 본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한다는 거야. 누군가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지. 유토군의 부모님이 돈가스를 만드는 건 손님들의 허기를 채우기 위함이고 유토군이 교실을 청소하는 건 반 친구 모두를 위한 거야. 그 일하는 행위에 돈이 결부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본질적으로 관계가 없어.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성립하는 거야. 여러 번 말했듯이 돈이 사회를 떠받치는 게 아니야. 저번에 돈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회가 확장됐다고 말했는데 절반은 거짓말이야. 틀림없이 화폐 경제가 발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게 됐지. 서로 협력하는 사회가 펼쳐진 거야.
하지만 거기에 동료의식 같은 실제적 느낌은 뒤따르지 않아. 서로 협력하고 있다고 실감할 수 있는 우리의 범위는 오히려 좁아진 것처럼 느껴져. 내가 세계라는 횡댕그렁한 사회의 일원이라고 느끼긴 어려워. 오히려 내가 어렸을 때 우리의 범위가 더 넓었던 것 같아. 잠시 내 인생을 함께 돌이켜봐 주었으면 하네. 일본이 패전 이후 재기하려던 시대에 나는 농갓집에서 태어났어. 당시 주변에 서로 도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걸 사회라고 느꼈어. 모내기나 수확 같은 농작업이 버거울 때 다른 농가와 협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 멧돼지가 밭을 어지럽혀서 곤란에 빠졌을 때에도 관공서에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고 구제해줄 업자에게 돈을 지불하지도 않았어. 모두 스스로 울타리나 망을 설치해서 농작물을 지키거나 덫을 놔서 멧돼지를 잡았지. 장례식이나 결혼식도 지역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준비했어. 모두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했지. 지금처럼 돈을 지불해서 모르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야.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들이 늘 주변에 있어서 그들의 얼굴이 보였지. 초등학생 때 근처 상점과 식당에 뻔질나게 다녔던 걸 기억하고 있어. 밥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TV로 역도산 프로레슬링을 보기 위해서였지. 작은 TV 화면을 수십 명이 둘러싸고 봤어. 당시는 물건이 부족한 시대였어. 서민 가정에는 TV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이 없었고 공부하는 데 필요한 책도 충분하지 않았어. 옷이나 음식이 부족하기도 했지. 하지만 지금처럼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어. 불만을 쏟아내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지. 그저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서로 도울 수밖에 없었어. 그래도 안 되면 참을 수밖에 없었지. 사회에 감촉이 있었다고 해야 할까? 서로를 돕는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어. 전기도 부족했던 시대라 어렸을 때 일주일에 몇 번은 전기 사용이 제한됐어. 언제든 전기를 쓸 수 있게 된 건 발전용 댐이 완성되고 나서부터야. 그 댐의 건설 공사에는 100명 이상이 희생되었다고 해. 감촉이 있는 사회였으니 그들 덕분에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감사할 수 있었지. 신칸센도 그때 개통됐어. 서민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비쌌지만 미래로 데려다 줄 탈 것이 생긴 것 같아서 기뻤지. 댐이나 신칸센을 만든 사람들을 만난 적은 없지만 똑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를 위해 일해 주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 일을 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거라고 어렸을 때부터 느끼고 있었지. 나도 그런 의미에서 일하는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 어렸을 적 꿈꾸던 어른은 되지 못했고 돈의 마력에 홀려버렸지. 일을 하면서 야간 대학에 다니려고 오사카에 갔지만 도박에 빠져 대학은 바로 그만뒀어. 그러고 나서 이런저런 일을 했지. 여기엔 쓸 수 없는 사기 같은 짓도 했을지 몰라. 돈이 좀 모이니까 돈이 더 갖고 싶어져서 회사를 시작했어. 마침 버블 경제의 파도가 밀려왔을 때라 그 파도를 타고 회사는 순조롭게 성장했어. 돈만 있으면 사람이 모이니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지. 그런데 버블이 붕괴되면서 돈이 거품처럼 사라졌어.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사원들은 대부분 그만뒀지. 돈이 끊기자 인연도 끊긴 거야. 나는 결국 그 정도의 인간관계밖에 쌓지 못했던 셈이지. 그런 실패를 경험하면서 드디어 깨달은 바가 있었어. 돈을 못 벌면 회사는 존속할 수 없지만 돈을 버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 회사는 오래가지 않아. 회사가 오래갈 수 있는 이유는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이야. 그 결과로 돈을 벌 수 있지. 그런 회사에 사람도 돈도 모이는 거야. 나는 남아준 사원들과 다시 한번 회사를 만들었어.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을 실천했더니 회사는 점점 커졌지. 그렇게 번 돈은 투자로 굴렸어. 투자라고 해서 주식 거래로 돈을 번 건 아니야.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도전하는 젊은이들에게 자금을 제공했지. 그렇게 투자를 해서 돈이 더 불어나면서 나는 돈을 만들어내는 연금술사라고 불렸지. 하지만 돈을 많이 벌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 사람을 키워서 미래를 만들 생각이었지. 그 후 나는 고향에 돌아와서 자네들이 와준 연구소를 만들었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렸을 적의 감각이 돌아와 있었어. 다시 한번 사회의 감촉을 느껴서 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지. 우리를 확장하면 사회를 느끼는 방식이 달라져. 유토군이 연말에 사온 도라야키를 200엔에 손에 넣었다고 느낄 것인지, 전통과자 가게 할머니가 만들어줬다고 느낄 것인지의 차이야. 우리의 범위가 좁아서 할머니가 바깥쪽에 있는 생판 남이라고 생각하면 도라야키를 200엔에 손에 넣었다고 느낄 거야. 즉, 돈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지만 우리의 범위가 확장돼서 할머니를 안쪽에 있는 동료라고 생각하면 할머니가 만들어주었다고 느낄 거야. 이 우리의 범위는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가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에 달렸어.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일수록 이 범위는 좁아져서 가족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지. 아니, 가족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럼 자신의 생활을 떠받치는 건 돈이라고 생각해버리지. 지인의 가게든 아니든 일을 해준 사람의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사회를 우리의 바깥쪽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이 남일이 되고 돈을 불릴 생각밖에 하지 못하지. 내가 자네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범위를 넓혔으면 한다는 점이야. 가족, 친구, 회사 동료, 같은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세계 전체.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확장시킬 수 있어. 과거의 사람이나 미래의 사람도 포함해서 우리가 될 수 있지. 사회를 생각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야. 나를 위해서라도 사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아. 그래야 고독을 느끼지 않을 테니 말이야. 돈이 많아도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과거의 나는 고독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의식이 바뀌고 우리가 확장될까? 내가 생각하는 한 가지 방법은 목적을 공유하는 거야. 예를 들어 재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라고 느낄 수 있는 범위가 급속도로 확장되는 걸 경험한 적 있지 않아? 서로 떠받치며 살고 있음을 실감하고 사회에 대한 감촉을 다시 느낄 수 있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다들 자원봉사에 참가하거나 구호 물자를 보내기도 하는 거야. 그건 일상생활을 되돌리기라는 목적을 사회 전체에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자위대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구호 활동을 했어. 수많은 나라들이 구조부대를 보내왔고 세계 곳곳의 사람들과 서로 지지하고 있다고 실감할 수 있었어. 재해가 일어나서 세상의 구조가 바뀐 게 아니야. 그저 우리의 의식이 바뀌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목적은 미래야. 기후 변화가 됐건 자연 파괴가 됐건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미래를 지킨다는 목적을 공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확장돼. 돈의 노예가 되어가는 어른들처럼 비즈니스 기회로 삼아 돈 벌 생각만 하면 우리의 범위는 확장되지 않을 거야. 돈의 쟁탈이 시작되는 거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미래를 공유해야 해.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가족이든 연인이든 누가 됐든 상관없어. 그럼 우리의 의식은 크게 달라져. 우리의 범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더해지기만 하는 게 아니야. 타자를 사랑하는 법을 알면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지. 나와 타자는 관점이나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처음 깨닫는 거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하면 사회가 남 일이 아니게 돼. 나만 생각하면 내 주변의 일만 신경 쓰면 돼.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늘 내 옆에 있는 게 아니야. 나와 멀리 떨어져 지낼지도 모르고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지. 그럼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 사회가 나아지길 바라게 돼. 우리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지. 나도 마찬가지야. 새로 설립한 회사가 궤도에 올랐을 때 나는 결혼을 했어. 하지만 회사를 우선한 나머지 가족과 멀어졌지. 이건 내 탓이야. 이제 더 이상 만날 순 없지만 난 헤어진 아내와 자식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그녀들의 행복을 생각하면 사회가 남일이 아니게 돼. 사회나 미래에 대해 처음으로 생각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네들도 꼭 사랑하는 사람을 찾길 바라네. 마지막으로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네. 경제학자인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의 유명한 스피치야. 그는 연필 한 자루를 꺼내고 이렇게 말했어. 이 연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연필은 워싱턴주에서 벌채된 나무로 만들어져. 그 나무를 쓰러뜨리는 톱은 강철로 만들어지고 그 강철을 만들려면 철광석이 필요하지. 가운데 박힌 검은 심은 압축한 흑연으로 만드는데 남아프리카의 여러 광산에서 온 거야. 이외에도 연필 끝에 붙어 있는 작은 지우개나 연결 부위에 쓰이는 금속, 도료, 그것들을 고정시키는 약재까지 수천만 명의 사람이 그 연필을 만들었다고 프리드먼은 설명했어. 내가 좋아하는 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야. 같은 언어를 쓰지 않는 사람,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만나면 서로 미워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연필을 만들고 있다는 거야. 돈을 사용한 경제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조화와 평화가 촉진되고 있다고 그는 말했어. 돈은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해주지. 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어선 안 돼. 서로 유대를 느끼고 우리의 범위를 넓혀야 해. 나나미 씨의 이름처럼 7개의 바다를 사이에 두고 우리의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시켜 보기를 바라.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뛰어넘어 우리는 확장되지. 과거의 역사는 연호를 기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현재의 생활에 초석이 되고 있어. 과거로부터 받은 바통을 미래로 이어나가길 바라네. 나의 우리에는 당연히 자네들도 들어가 있어. 그리고 내 자식들처럼 생각하고 있지. 멀리서나마 자네들의 활약을 기도하겠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우리가 확장되었을 때 다시 만나세.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